자,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각을 정해야 할 때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자, 이게 뭐 자세한 용어는 안 봐도 되고, 예를 들어 이제 각의 크기를 정해야 할 때 뭔가 기준선이 있어야 되겠지. 뭔가 기준선 기준으로 각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각이라는 것은 이 기준선에 해당되는 걸 일단은 시초선이라고 부른다. 시초선. 시초선을 기준으로 각을 정해야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미리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정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각은 아무리 커봤자 360도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 그러면 한 바퀴가 360도인데, 근데 수학적인 각이라는 건 정확히 다름이야. 예를 들어 각을 따질 때, 예를 들어 이 점을 기준으로 각을 따질 때 한 바퀴를 다 돌아오게 되면 360도지만 두 바퀴를 돌아올 수도 있고 세 바퀴를 돌아올 수도 있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각의 크기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각에 대해서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정의라는 거야. 자, 각을 읽을 때 기준선에 해당되는 거를 시초선이라고 부른다. 이 선을 기준으로 각을 읽는데, 읽는 방법은 이쪽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을 읽을 때 이때는 양의 각이라고 정의를 했고, 여기 이제 그런 얘기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양의 각이라고 정의를 하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읽을 때는 음의 각이라고 정의를 한다. 각에다가 보호를 매기기로 했어. 회전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준선, 시초선 기준으로 이쪽으로 회전각을 크기를 따질 때는 양의 각이라고 정의를 했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읽을 때는 음의 각이라고 정의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초선 기준으로 양의 각과 음의 각을 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360도 그랬을 때는 여기를 출발해서 한 바퀴를 다 돌아왔을 때가 360도. 그럼 720도 그러면 어떻게 돼? 한 바퀴 돌아오고 두 바퀴를 다 돌아오면 720도가 되겠죠. 그러면 몇 바퀴든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원에서 볼 수 있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무리 커봤자 360도지만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각이라는 거는 각의 범위가 무제한이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가 다 존재할 수 있어. 이쪽 방향으로 10바퀴를 돌아오면 360도를 10배 하면 3600도지. 마이너스 3600도. 이쪽으로 10바퀴를 돌아오면 3600도. 그런 식으로 각의 크기를 얼마든지 바꿔가지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시초선은 원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지만 항상 우리가 삼각함수 했을 때는 이 시초선을 어디에다가 두고 보통 따지느냐면 좌표 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해서 이 모양을 여기다가 또 얹어보자. 항상 삼각함수에서 쓰는 각은 시초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기 편하게. 그러면 이게 이제 X의 좌표축이 있다고 치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만약에 30도 위치에 OP라는 선분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시초선 기준으로 회전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회전을 시켜놨을 때 OP라는 선분을 뭐라고 하느냐면 동경이라고 불러. 동경. OP라는 선분을 동경이라고 한다. 근데 용어의 정의야. 설명이 그거지, 그죠? OP라는 선분을 동경이라고 하는데, 여긴 지금 이제 방향 표시를 해서 이제 벡터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우선은 의미 두지 말고 OP라는 선분을 동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동경. 그러면 OP가 나타내는 위치가 이제 30도 위치라고 치면, 좀 그림에서 보면 이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 거야. 내가 지금 쓰는 것들을 봐봐. 자, OP, 이게 30도라고 치면 30도. 그 다음에 또 한 바퀴를 돌아와서 여기까지 가도 위치는 같겠지. 그게 바로 한 바퀴를 돌아오면 360도. 거기에다가 30도를 더한 거. 당연히 여기다가 표시를 했을 때 시초선 기준으로 여기다가 도시라면 위치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한 바퀴를 돌아와서 갔으니까. 또 두 바퀴를 돌아와서 가게 되면 720도. 뭐 예를 들어서 360도 곱하기 두 바퀴를 돌아왔어. 두 바퀴를 돌아와서 다시 30도를 갔다면 여기다가 플러스 30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그렸을 때는 위치가 당연히 같겠지. 30도 그랬을 때는 시초선에서 이쪽 방향 30도. 또 이걸 그려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30도 방향.
위치가 다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또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아오면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30도.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30도.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또 마이너스 720도, 플러스 30도. 거꾸로 돌아와서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30도. 이런 식으로 거꾸로 돌아오든 일로 돌아오든 간에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보면 이런 것들은 위치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런 것들은 어떤 각이 나타내는 위치를 동경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동경이 같다 이런 얘기가 성립해. 이런 용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그려봤을 때는 시초선이 X축의 양의 방향 이걸 기준으로 그려보니까 위치가 같기 때문에 이런 걸 수학적으로 동경이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쓰려고 보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나타내면 가장 효율적인 풀이가 될까? 이거는 360도 곱하기 1, 360도 곱하기 2, 이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이걸 일반화시켰으면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지. 360도 n, n은 정수, 플러스 30도.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을 쓴다면 이런 모든 각을 대변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n은 정수이다. 그럼 만약에 좌표 평면에서 시초선하고 30도를 이루는 이 위치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봐라 그러면 360도엔 플러스 30도. 이게 적절하겠지. 그죠? 근데 이 표현 방법이 이건 내가 지금 도를 기준으로 썼으니까 그런 거고 라디안 기준으로 써보자. 라디안 기준으로 30도가 뭐라 그랬어? 6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가장 같다는 각은 30도겠지만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오면 360도가 2파이지. 2파이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해도 되고 두 바퀴를 돌아왔을 때는 4파이 4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또 반대로 마이너스 이쪽이 음의 각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아오면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4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즉 이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그러면 이런 모든 각을 대표해서 쓰면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여기 가만히 보면 2파이의 정수배야. 2파이의 정수배들. 그래서 2파이의 정수배라는 의미에서 보통 뭐라고 쓰냐면 2n파이. 바꿔 써도 잘못된 거 없지만 2n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자, 이 위치를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2n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나타낼 수 있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처음에 배울 때 각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천천히 이제 그려가면서 한번 이해를 해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방법이 2n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다. 알겠지? 이런 것들이 동경이 같다. 동경이라는 얘기는 어떤 순분 자체를 동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나타내는 위치가 같다 그런 얘기야. 동경이라는 것이 위치가 같다. 자, 두 번째 보면 사분면의 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좌표축이 있는데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1사분면의 각이라 사실 수학적으로는 정의야. 1사분면의 각이라는 거는 이 위치에 놓여 있는 거를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 1사분면, 2사분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각의 위치가 1사분면이 되려면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간단하게 표현하면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 0도랑 90도 범위. 시초선은 당연히 0도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초선을 예를 들어 각도 기준으로 먼저 써보려고 그래. 도 기준으로 먼저 써보려고 그래. 이해를 듣기 위해서. 시초선 그랬을 때는 0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360도라고 볼 수도 있지. 한 바퀴를 돌아왔을 때는 360도 위치가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어떤 선분이 1사분면에 위치했다 그러면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면 여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자, 예를 들어 이제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편의상. 이게 나타내는 위치를 세타라고 하자고. 그럼 세타가
간단하게 0도랑 90도 사이 이렇게 각이 주어져 있다면 이것도 일사분면에 놓일 수 있는 각인데 근데 실제로 몇 번 돌아와서 갔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일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면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한 바퀴를 돌아와서 이 상태라면 360도.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돌아와서 2번 여기는 360도 플러스 90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바퀴를 돌아왔을지도 모르고 세 번 돌아왔을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이걸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일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면 놓이는 위치가 일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좋을까? 이쪽은 360도 n 플러스 90도 여기는 360도 곱하기 n n은 임의의 정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역으로 이 범위의 각도를 표시를 해보면 당연히 일사분면에 놓이게 돼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또 라디안으로 표시를 해보면 뭐도 표현이 가능해. 위에 표현도 써도 되고 밑에 표현도 써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익숙해지려면 자꾸 라디안을 연습을 해.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거예요. 360도는 2파이니까 2파이 n 그렇게 써도 되고 통상 이럴 때는 2n파이라고 바꿔서 많이 써. 2파이 n이라고 써도 잘못된 게 아니지. 2n파이 플러스 90도는 2분의 파이. 이렇게. 이쪽은 2n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일사분면의 각. 자,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이사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이사분면은 여기 놓이는 거예요. 그럼 이 위치랑 이 위치 사이이기 때문에 요거를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위치 그러면 그냥 90도 그러면 안 돼. 뭐 90도 써도 그 중에 일부인 거지.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어?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알겠지? 여기는 2n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쓰면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고 이렇게 써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3, 4분면, 4, 4분면. 2n파이 그럼 어디가 돼? 2n파이가 바로 시초선인 거예요. 2n파이. 주로 우리가 0이라고 많이 쓰게 되지만 그래도 2n파이라고 나타내면 이게 바로 2n파이가 뜻하는 데가 시초선을 뜻한다. 시초선의 위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2-2번. 다음 중에서 동경이 나머지 넷과 다른 사분면에 있는 거.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면 되겠지. 시초선 기준으로. 6분의 5파이 그럼 어디가 돼? 6분의 5파이가 몇 도가 돼? 대략 계산하면 150도지 150도. 6분의 5파이는 150도야. 파이 180도에 6분의 5니까 150도인데 150도 위치가 어디가 돼? 여기가 되겠지. 150도면 이 회전각이 150도니까 6분의 5파이 위치는 2, 4분면이다. 그 다음에 여기 나에 도로 돼 있어. 510도. 510도는 한 바퀴 이게 180도, 360도, 540도. 그치? 한 바퀴 반이 540도야. 그럼 거기다가 한 바퀴 반이면 540도인데 30도가 못 미치니까 510도. 여기랑 똑같지? 똑같네 위치가. 510도는 180도, 360도. 여기까지 돌아가야 540도인데 30도가 못 미치니까. 이쪽에 30도가 되는 150도나 똑같이 이렇게 보면 된다. 360도에다가 150도를 더 있다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0도. 마이너스 250도는 자, 여기 지금 요거 아까 요거 510도는 같은 거 알겠지? 위치가 같은 거야. 각 자체가 같다는 게 아니고 위치가 같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0도는 거꾸로 180도. 이게 마이너스 180도. 그럼 마이너스 70도니까 1로 더 들어갔겠지. 얼마만큼? 70도만큼 더 들어갔겠지.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70도. 돌아가는 회전 방향이 이쪽으로 도는 거지. 그럼 여기도 2, 3면의 각이고. 마이너스 410도는 거꾸로 한 바퀴를 다 들어가면 마이너스 360도. 그럼 마이너스 50도가 남았지. 50도를 더 들어가니까 4, 4분면에 놓이겠지. 얘는 4, 4분면. 2, 4분면, 2, 3면, 2, 3면, 4, 4분면. 자,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29파이. 9분의 27이 3파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27파이, 마이너스 9분의 2파이. 즉,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9분의 2파이.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파이면 한 바퀴 삑 돌아오면 마이너스 2파이. 그럼 마이너스 3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3파이면 여기 아니야. 거꾸로 한 바퀴를 다 돌아오면 마이너스 2파이. 거기다가 마이너스 파이. 반 바퀴를 더 돌아서 거기에서 마이너스 9분의 2파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9분의 2파이만큼 회전된 거지. 9분의 2파이는 당연히 이 각이지. 얘가 180도인데 9로 나누면 20도, 얘가 40도네, 40도. 그럼 여기서 40도 더 들어가는 거지. 여기지. 자, 그래서 이것도 2, 3mm인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돼. 자, 일단 칠판에 있는 예를 잘 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일 때 세타를 도시를 보니까 2, 4분면에 놓였어. 그러면 2분의 세타는 몇 4분면의 각인가? 자, 그림을 그려보면 세타가 2, 4분면의 각인데 대략 보면 여기 놓여있어. 그러면 시초선이 여기인데 이게 세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 4분면의 각을 절반했을 때는 몇 4분면의 각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착각할 수 있느냐면 처음에 배울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2, 4분면의 각이라고 했을 때는 90도랑 180도 사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 90도랑 180도 사이. 그러면 이걸 2로 나눠주면 45도랑 90도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1, 4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이건 오답이야, 오답. 왜 그게 안 되느냐면 2, 4분면의 각이라는 것이 그냥 시초선에서 이렇게만 회전한 건지 아니면 한 바퀴를 더 돌아와서 간 건지 두 바퀴 돌아와서 간 건지 전혀 알 수 없지. 이렇게 푸는 건 한계가 있겠지. 한 바퀴도 안 돌아오고 그냥 이렇게 2, 3면까지만 간 상태라면 1번처럼 풀었을 때 2로 나누면 되지만 그럼 이걸 2로 나눠주면 45도랑 90도 사이가 맞지만 근데 이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지.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만 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한 바퀴를 돌아와서 갔다는 얘기인지 알 수 없지. 이렇게 풀면 무조건 틀린다. 그래서 뭐라고 표시를 해야 되냐면 일반적인 표시 방법을 해야 돼. 일반각. 자, 내가 이제 두 가지 표시로 풀 건데 첫 번째는 그냥 각을 써보자. 여러분들이 아직은 라디안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표를 같이 곁들여 보는 거예요. 2, 4분면의 각이라고 하면 뭐랑 뭐 사이라고 볼 수 있느냐면 한 바퀴를 다 돌아와서 시초선에 있을 때는 360도야. 그러면 이게 두 바퀴 돌아왔을지 세 바퀴를 돌아왔을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위치를 가장 일반적으로 표시를 해보면 360도 N 플러스 90도. N은 정수야 물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60도 N, 즉 여기에서 플러스 90도. 이렇게 쓰면 모든 각을 대변할 수 있다. 또 360도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2로 나눠주면 2분의 세타가 180도 N 플러스 45도. 그 다음에 180도 N 플러스 90도. 양변을 2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이게 어딘가를 그림에다가 대략 찾아서 도시해 볼 수 있겠지. 한번 해보죠. 얘는 정수야, 얘는. 얘는 정수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 0을 대입해보자. n에다가 예를 들어 0을 대입해보면 45도와 90도 사이. 그러면 2분의 세타가 시초선 기준으로 45도랑 90도 사이. 요 사이가 될 거다. 45도랑 90도 사이. n이 0이었을 때. n에다가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대입하면 180도 플러스 45도. 180도 플러스 45도. 이거 마주보겠지, 그죠? 180도 플러스 45도. 이렇게 225도. 여기다가 1 대입하면 180도 플러스 90도 270도. 여기에 270도의 위치지. 180도 플러스 90도. 요 사이. 0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그러면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다시 이게 나오게 돼 있어. 2 대입해봐. 2 대입하면 360도 플러스 45도. 360도 플러스 90도. 이 사이겠지. 그러면 0, 1, 2, 3, 4, 5, 6, 7 왔다 갔다 하겠지. 한 번 큰 수를 대입할 때마다 180도 회전돼서 나오니까 요 점을 180도 회전한 게 여기, 이거를 180도 회전한 게 여기,
원점 중심으로 회전한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0 집어넣었을 텐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마이너스 180도 플러스 45도. 알겠지? 마이너스 180도 플러스 45도. 마이너스 180도 플러스 50도. 여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2면 다시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겠죠? 어차피 결론은 1, 4분면과 3, 4분면에 놓이게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두 군데만 나오겠지? 그러면 이거를 도를 이용해서 표시했을 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 라디안을 이용하면 이렇게 써도 되지. 360도 n이 뭐랑 똑같아? 2n 파이야, 2n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360도 2n 파이 플러스 180도는 파이. 이렇게 써서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세타가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보죠.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 범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볼 수 있다. 그러면 괄호 2번은 자,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없는 4분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엔 똑같이 나타내서 3으로 나누면 되겠지. 3으로. 여기서 3으로 나눠도 되고 여기서 3으로 나눠도 되고. 여러분들이 아직 지금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조금 더 편리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둘 다 항상 같이 해봐. 먼저 이렇게 해서 연습해보고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둘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세타가 2, 4분면의 각인데 3으로 나누면 3분의 세타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3으로 나누면 120도 n 플러스 30도. 이거 3으로 나누면 120도 n 플러스 60도. 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제 찾아보면 여기다 이제 0부터 집어넣어봐도 되고, n은 정수니까 0 대입하면 30도랑 60도 사이. 30도랑 60도 사이. 여기 또 n에다가 1 대입하면 120도에다가 30도를 더하니까 150도. 120도에다 60도 더하면 180도. 이 범위. n에다가 2 대입하면 시초선이 여기야. 240도 플러스 30도. 240도 플러스 30도는 270도인데 270도는 여기겠지. 여기 270도 플러스 30도 300도 이렇게 되겠죠. 0, 1, 2, 3, 4, 5, 6, 7, 8 무조건 세 군데로 나오게 돼 있지. 또 마이너스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예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구조를 나타내게 돼 있다. 이거는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은 3, 4분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이게 처음에 참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확실하게 연습을 해. 자, 2-3번은 세타가 2, 4분면에 각일 때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좀 전에 우리가 해봤어. 세타가 2, 3면에 각일 때 다시 한번 해보면 이걸 이번에 이제 라디안처럼 연습을 해보죠.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2n 파이 플러스 파이 세타가 2, 3면에 각이다. 그럼 2분의 세타 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러면 n은 정수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0 대입하면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 0 대입했을 때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 그 다음에 n에다가 1 대입하면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이쪽인데 여기랑 여기 사이. 0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그러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해봤으니까 0, 1, 2, 3 왔다 갔다 하겠지? 6 크기도 45도, 6 크기도 45도예요. 4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집합을 A라고 하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원의 내부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둘레 또는 내부. 그러면 여기다가 반지름이 2인 원을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려보면 교집합이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는 여기 얘기하는 거지. 이게 4분의 파이 45도 45도니까 90도지 합쳤을 때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합쳤을 때 2분의 파이야. 90도. 그러면 원의 넓이가 얼마인가? 이거 뭐 간단하게 그냥 구하지 뭐. 전체 원의 넓이가 4파인데 4분의 1이겠지. 합했을 때 2분의 파이 90도니까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써도 되고 그래서 파이 그렇게 하면 나오겠지.